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불안 심리를 느끼시는 부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화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에 대한 감정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드려야겠는데요. 저도 뜻 모를 불안감이 지난해 말에 있어서 이야기하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 지난주에 주말에 이렇게 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갔다가요. 잠시 오랫동안 그 다니던 내과 의사님이셨는데 제가 진료 상담을 잠깐 받았거든요.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길래 제가 의사 선생님 제가 좀 화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내과의에게 화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남자가 누군가에게 어떤 불안함이나 속상함이나 모자람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낸다라고 누군가 받아주기도 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는 스스로 혼자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 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그 병원을 다닌 지가 벌써 한 14, 5년 되거든요. 있으면서 뭐 한 번도 내거나 그랬던 뭐 어떤 표정도 없고 늘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효자로 어쩌면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어느 날 지난해 말에 하여튼 너무 일도 많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제 강의하시는 경우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강의하면서 또 아이들도 집콕하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모든 일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밖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또 줘야 되는 입장이고 늘 다른 사람들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너무 어느 날 힘든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석회가 있다라고 해서 어깨에 이제 진단을 받았었고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 생각 가정 속에서도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그 남자들 스케줄은 가득 있고 그죠?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일이 없으면 또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또 일이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다라는 느낌이나 누군가로부터 가정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공주님, 아드님, 배우자, 집안일, 사회일,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압박감이 오면서 어디서 나의 이런 불안한 화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아지까지 키운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거의 1일 1 산책을 제가 이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니까 제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제 뛰어넘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하가 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속상함도 어디 토로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제 성격상 바깥에다 이렇게 드러내 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이제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속상함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좀 화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내과의가. 근데 굉장히 이제 공감해 주시면서 오히려 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무 말도 그 이후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속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자라는 것에서 가장 큰 단어가 저는 책임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 남자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 그렇다고 또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남자로서의 어떤 도리나 또 우리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이렇게 되고 했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 책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겁니다. 남자 심리 지도입니다.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 남자로 길러지고 남자로 산다라는 것. 지금도 눈물이 자꾸 혹시 카메라에는 안 부딪히겠죠? 이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남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물론 이제 성별을 체인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짚어놨는데요. 이 이야기들도 한번 다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한번 다 펼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보니까 2010년도에 나왔어요. 2010년도에 나왔고 저는 2012년도에 구매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 책을 안 보다가 어디 서재 이렇게 있는데 쭉 뭐 볼까 이렇게 펼쳐보는데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충동 구매가 책 구매를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구매해놓고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 책을 내가 구매했을까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아마 2012년도 보니까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여러분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EBS에 했던 남자 심리 다큐 남자 사실 그 방송 살짝 이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이 사실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2년 후에 이제 쓴 책을 제가 했는데 3세밖에 안 팔렸더라고요. 좋은 제법 많이 베스트셀러를 쓰는 출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지금 보니까 절판이 되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언뜻 떠오르는 책이 여러분 제 서재에도 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국내에서도 모르긴 모르되 거의 100만 부 가까이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물론 이 책도 아주 괜찮은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가벼워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 남자는 동굴에 간다 이런 이야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남자의 심리를 다룬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연애에 가까운 가벼운 책이라면 이 책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남자고 남자를 상담해야 된다라면 그 남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남자도 사실 남자에 대한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EBS 다큐 제가 제목에 헷갈리는데 한번 잠깐 보고 하면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나온 남자 심리 다큐에 보면 그 첫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한 40대 남성 6분을 초대해서 남자들의 심리를 알기 위한 3부작의 첫 모임에
남자 6분이 모여서 제작진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고 아무 말도 못 꺼내고 공통된 화제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쭈삣쭈삣해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사실 깊은 공감이 갔어요. 어쩌면 남자라면 더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어떤 서로가 대화를 하려면 공통된 이슈가 있어야 되고 공통된 도구가 있어야 돼요. 축구공이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주제라도 있어야 되고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축구처럼 한 방향으로, 야구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물론 이렇게 홈으로 돌아가지만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방향이 없잖아요. 어떤 도구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서로 대면,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쌍방향 소통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하고는 있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지, 낯선 남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사실 깊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제가 책 서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이야기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한 절반 정도를 너무나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읽다가 이게 한국 남자가 쓴 책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분명히 외국인이 쓴 책이라고 읽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 중간에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저자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비오론 지프케. 비오론 지프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한번 읽어봤죠. 비오론 지프케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더욱 깜짝 놀랐어요. 특히 물론 좀 남성 권위적인 부분이 유럽에서 어느 정도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 민주적이고 사상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개방적인 국가잖아요. 아, 그런데도 공감한다 라는 것에서 깊이, 사실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대한민국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페이지에 제가 안 적어놨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할례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남성 할례를 하는데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칼질을 하는 건데, 살을 떼내는 건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거나 울거나 하면 남성으로 대우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칼질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플 것 같은데도, 그러면 이제 남자로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남성의 감정은 극도로 외부로 노출되는 게 치욕스럽게 느껴지는 게 한국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심리 치료사가 사실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남성 전문 심리 상담 치료사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치료받고 싶습니다. 늘 사실 저도 사실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늘 사람들의 심리 상담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한 달 정도 어떤 수련이나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든
불교든 캐톨릭이든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수련원에 한 달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지내보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남성 전문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태생적으로 이제 남성이 감정에 메마른 동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여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드러내면 누군가로부터도 사실 공감받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라는 감정을. 그러니까 조금이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울거나 뭐 다 큰 성인이 울어도 저도 강의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 뭐 지질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었어도 이야기하면 대먹지 못했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이제 무시한 결과로 남자들이 우울증이나 소외나 심지어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중독 증상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남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이분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더 가서 더 깊이 있게 이제 빠져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판이 비어서 아마 이제는 여러분이 뭐 중고서적이나 도서관에서만 빌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이게 또 10년이 지난 책이다 보니까 더 여러분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책이었던 만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는 크게 남자가 말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 울부짖지 못하는 동물, 남자, 험난한 남자의 길, 남자다움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 다음 챕터 4가 침묵하는 남자 또는 허세 부리는 남자. 저는 주로 이 두 가지 다 있긴 하네요. 그래서 허세도 부리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남자라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자는 거기에 굉장히 이제 곤란함을 겪게 되겠죠. 다섯 번째가 음지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남자의 그래서 이제 늘 모자라고 이런 감정적인 허술함을 보다가 강점을 당구하는 부분이 챕터 5고요. 그 다음 6장이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장이 남자가 모르는 남자의 감정을 찾아서 이렇게 크게 7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어요. 남자가 말하지 않는 남자의 마음입니다. 남자들은요, 불안과 욕망, 근심과 동경,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체 자녀한테도 바깥에 강의 나가서도 사실 뭐 SNS를 통해서도 그런 걸 끄집어내지 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심도 깊은 정서가 남성에게 존재할 리 없다라고 사람들은 또 단정 짓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남자들의 실제 감정은 대체로 그래서 무시되거나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어떤 기분이고 내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매력을 느끼는지, 막 제가 막 중간에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여성이나 남자는 섹스밖에 모른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남자의 딜레마들이 너무나 쉽게 폄하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어때? 이 말을 들으면 남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좋아할까?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까? 엄청난 혼란을 겪죠, 그죠? 여자들은요? 쉽게 짜증나든 화나든 기쁘든 슬프든 그때 그 감정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요. 심리 연구가 클라우스 그라베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문제는 이게 남성하고 왜 관계가 있느냐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남성은 유독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요건인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남자로 이제 길러지는 어렸을 때부터 습득화된 기제 때문인데요. 영혼이 우리가 남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면 사회가 인정하겠지, 아이들이 인정하겠지, 배우자가 인정하겠지, 세상이 인정하겠지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많은 성취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회적으로 이걸 외형화라고 하는데요. 외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또 이 사회가 은근히 슬쩍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사실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남자는 암묵적으로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남자들을 이렇게 이 저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이 이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느끼는 어떤 슬픔, 불안, 특히 무기력감, 이런 부정적 감정, 나약함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난감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런 감정들 타인에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 상사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TV나 영화나 웹드라마, 텔레비전이나 어디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남자는 어떻느냐면요, 대부분 폭력적 괴물이거나 아니면 슈퍼히어로예요.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느 쪽이든 간에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현실적인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이언맨처럼 지구를 구하기 어렵죠. 슈퍼맨처럼, 그죠? 지구를 7바퀴 돌려서 죽은 애인을 살아나가도록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혼자 끙끙거립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여성적인 감성을 이제 남자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어렸을 때 빠른 감성이 아주 풍부한 남자아이들은요, 이렇게 되면 이 지지배 같은 인간, 계지배라는 이런 놀림감을 받게 됩니다. 겁쟁이,
가시나 같은 새끼, 이런 식으로 욕들어 먹습니다. 노골적으로 남성적인 감정을 강요받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 상담하시는 분 중에 아주 유능한 상담사 중에 한 분도 그런 여성성을 드러내면 왕따를 시키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편 다른 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런 충동을 차단하는 겁니다. 내면의 나약한 감정들, 여성적 감정들, 감수성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정신 건강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어떤 막 분노나 화가 남에게 표출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일어날까 보니까 그런 부끄럽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였습니다. 제 정신 건강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이런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적 부족함을 이제 자기 여성성에 대한 일방적인 폄하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정서적 또 연인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이런 전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남자들이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1, 20대라고 하면 여자들은 다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여자만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여자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히 천사다. 아시겠지만 그런 천사는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여성들과 깊이 있게 이제 감정 교류도 못하게 되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다시 감정을 숨기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속상함이나 남자의 마음을 좀 토로하면서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말로만 잠깐 한 것만 해도 해소가 많이 되었는데 오늘도 좀 제 감정 해소 차원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어쩌면 저처럼 말로 꺼내지 못하지만 내면 속에서 외형화를 통해서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남성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남성의 이런 딜레마는 그러니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어쩌라 하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 보존 경향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실현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면요. 궁금하시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면 정서와 감수성이 풍부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면서도 조지 클루니나 우리나라로 치면 정우성이나 공유나 차은우나 이런 것처럼 남성적 카리스마를 가지면서도 부드러운 완벽한 남자죠. 그죠? 완벽한 남자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자아이들은 저희도 중학교 아이도 있지만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잘생긴 남자들 여자를 구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남자들. 그러니까 밖에서는 남자는 어떻느냐 슈퍼 히어로가 되어야 하고요.
안에서는 그러면서도 로맨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상해야 되고 어떤 짜증이나 화나 찌질하게 쪼잔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남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엄신한 신드롬이 끊임없이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액션 영화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슈퍼히어로만 딱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마초 위즈만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이제 슈퍼히어로가 가정에서는 배우자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슈퍼히어로가. 그러니까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차라리 마초 같은 히어로 같아 하면 근데 남자는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더 평범한 남자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잘 편집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제 읽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마구 하고 싶어가지고 책도 마구 그냥 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요. 남성들이 강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남자가 그래서 여러분 되려고 하면 남성 딜레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대항하려면 자존감과 내적인 강인함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직면하고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에는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며 어지간한 일에는 좌절하지 않는 단단한 정신력도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런 요구들을 거부합니다.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부끄러움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감정, 눈물, 나약함,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감정들을 결국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 모자란과의 싸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여성성을 폄하해버리는 것으로 말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침묵하거나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침묵하는 남자를 만나거나 허세를 부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혼자 해야 한다라고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외롭죠. 직위가 올라갈수록 더 외롭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였을 때는 아빠만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일병이 병장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사장만 되면 임원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고통스러움과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역시도 사장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어디에도 이제 더더욱 힘듦을 호소할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자들은 주변에 막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고 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모임하는 사람들인 이런 경우가 많고 진짜 내면에 아주 오래된 친구들조차도 저도 만나는 친구들조차도 깊이 있게 내면에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가기는 정말 10년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거든요. 겉으로만 돌죠. 늘 대화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소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과의 대화죠. 자기와의 대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와의 소통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와의 소통도 취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남자답다. 남자답지 못하게 어렸을 때 이 남자 새끼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아주 성과 그래서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가거나 좋은 직장을 못 가거나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어떤 성공을 해도 그 이상의 어떤 성취를 못 하거나 어떤 실직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리고 회사에서 모욕감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을 저는 직장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저도 당한 적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가족들한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상사에게 모욕받았던 감정들을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쉽게 끄집어내지 잘 못하죠. 사기죠 그냥. 다른 형태로 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마 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을 때 어떤 일 중독으로 빠지거나 일 중독 증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안 좋은 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도박 중독이나 어떤 성 중독이나 다른 중독 약물 중독이나 이런 형태로 나쁘게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극도로 가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아주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나네요. 제가 자꾸 웃는 거는 한숨이 자꾸 저도 모르게 나와서 남자의 이제 강점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유머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농담하는 걸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올해 87되시거든요. 한 번도 태어나서 저는 농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머 감각을 인정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저는 되게 장난기가 아주 어렸을 때 많았던 아이였었는데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제재 많이 받고 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얻어맞았거든요. 또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연애하면서 뭐 장난기 있게 이러면 철딱선이 없다라고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거든요. 어느 순간 점점 더 유머 감각이 떨어지고 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첫 번째로 내세워서 그냥 제가 접지도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복당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힘이에요.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자기 주장 능력이에요. 저도 뭐 아버지에게도 어린 시절에 아닐 때는 아니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얻어맞고 선생님한테도 그랬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굉장히 젠틀하게 행동하지만 뭐 상사든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니라고 할 때는 절대 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부닥쳤던 그런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실행력입니다. 남자는 어떻게든 간에 뭐든 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좀 강한 편이죠.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실천력에서는 남자가 빠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좀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이제 성장할 때는 그래서 이제 남성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지향적인 태도로 남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채용해서 차별을 했던 이런 사례들도 사실 과거에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남자들의 이제 장점들, 지금도 이제 있는 장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남자 심리 상담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찾아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별이나 어떤 감호 교정 치료를 받거나 투옥되거나 해고당하거나 어떤 위기와 충격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있던 충동이 쏟아나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도전과 맞닥뜨릴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 아주 어렵지만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남자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맞닥뜨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는 실수고 실패는 실패지만 그것을 다시 제대로 바로 세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단계가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경우든 간에 50%의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두 번째가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그러니까 익숙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고정관념이나 패턴이나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화된 학습으로 인해서 개념화된 자기라고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형성이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깨뜨리는 것, 직면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감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자의 감정 안에도 무력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감정을 마주하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법으로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남자가 가장 이제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성에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오히려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성취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가 가장 큰 게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아프다라고 이렇게 남자가 말하는 것도 사실 좀 나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든지 나약해졌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이제 약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특히 남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남자도 공감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특히 더더욱 유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소처럼 일을 했는데 내가 대접받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어쩔 때 이제 울컥 들 때가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사실 제가 청소년들 상담하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철딱선이 없이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그 아이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부담이 있는 애들이 제법 있거든요.
사랑이 먼저냐 책임감이 먼저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성들은 그냥 뭐 압도적으로 사랑이 많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 물어보면 의외로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남자의 또 숙명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래서 남자는 강하고 과묵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관념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건강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정도 조화롭게 꾸려나가야 되니까 어렵죠. 그리고 굴욕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자도 뭐 그럴 부분이 많지만 남자들이 굴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요. 훨씬 더 남자들 체계가 엄격하고요. 우리가 청소년 때도 그렇고 군대 생활할 때는 훨씬 더 그렇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굴욕감에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아주 논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빼고서라도 아주 가볍게라도 어떤 형태로든 남자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요즘은 없지만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사실 폭력이 일상이었어요. 항상 얻어맞는 거예요. 강목으로 야구방망이로 얻어맞는 게 일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거기에서 또 서열 세우기가 또 생기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옥상에 가서 선배들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극복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나약함의 두려움. 나약하다라는 것을 들키기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성에 대한 굉장히 큰 환상이 있고요. 굉장히 천사 같은 환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게 여성이잖아요. 물론 남성과 여성이 하지만 그 생명을 창조하는 그 아이를 낳는 거는 여성이고 아니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그 신혼 초에는 뭐 집안일로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억지로 지금은 엄청나게 하지만 그때는 안 했었던 조금밖에 안 하는 이런 형태에서 아내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했었던 이야기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이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생명 너와 준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엄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말할 수 없는 부러움? 그런 것들이 어떤 두려움이다.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을 통해서 남자는 이제 감정에 사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성이란 통로가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성들, 물론 여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헤어지면 즉각적으로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남성들은 그래서 이런 큰 남성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유기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사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 큰 성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구도 쉽게 그 어떤 남성도 쉽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해보기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잘하죠.
퇴근했을 때 그죠? 갑자기 집안 주소 안 알려주고 그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만 놔놓고 그냥 다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오픈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 오늘 엄청나게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남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정체성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화나 분노인 거예요. 바깥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은 말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제 분노 감정,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화해는 근데 남성성사 남성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는 사실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우울함이나 불안감이나 공포나 찌질함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이 화로 이제 표출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남자도 여성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그냥 화나 분노로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들도 한 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완벽하게 그냥 삐뚤어져 버리려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성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실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아빠 왜 저래 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남자는 갈수록 더 코너에 몰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 돌이킬 수 없는 치욕감 이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도로 수치심이 느끼면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살률 통계를 한번 봤어요. 실제로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자살하는지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한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남성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여성보다 2.3배가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4.1배여서 실제로 남성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게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남성분들에게 이런 모욕감이나 수치심, 돌이킬 수 없는 굴욕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은 되게 조금 조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 내용이 길지 몰랐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이 책이 사실 좋아서 과거에 옛날에 좋았던 책도 많지만 이번 책을 계기로 제가 책에 대한 정리들 좋은 책의 이야기들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내 내면의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책도 200권 이상 쓰기도 하고 일기장을 8,000페이지 가량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제 찾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숨겨진 소망이 뭔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렇게 던져보는 질문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어떤 욕망, 어떤 갈망, 어떤 욕구가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남자는 슈퍼맨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성 여러분들도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너무 슈퍼맨처럼 대단한 남자, 로맨틱한 남성만 그리지 마시고요. 너무 용감하고 강하고 1등만 하고 위대하고 멋지고 최고가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남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남녀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긴 이야기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저도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길게까지 이야기하게 될지 몰랐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성 여러분도요. 다 함께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